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주제는요, 바로 소아 ADHD입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들이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ADHD일 텐데요. ADHD라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ADHD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떨 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이미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DHD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요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아이, 소아라고 하면 산만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워하거나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걸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소아의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간혹 우리 아이가 이런데 이것도 ADHD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학습을 할 때 제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한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소아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이 또래에 비해서,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두드러진다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시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규칙이 많이 생기고 제약이 많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적응을 힘들어한다, 혹은 4월 달쯤에 공개 수업을 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유독 좀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을 보인다 라고 한다면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1학기 때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으니 ADHD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서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즉, 또래 집단과의 활동에서 두드러진다면 ADHD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ADHD를 진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설문지 검사라든지 CAT라고 부르는 주의력 검사 혹은 뇌파 검사,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ADHD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러한 단체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ADHD 위험 수준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의 얘기,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찰 등을 바탕으로 궁금하다,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자가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의 행동을 바탕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를 해보셨을 때 해당하는 게 9가지 이상이다 라고 하면 ADHD를 의심할 수 있고요. 처음 9개 항목에서 6개 이상이다 그러면 주의력 결핍 우세형, 뒤에 9개 항목에서 6개 이상이다 그러면 과잉행동 및 충동 우세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가진단 항목만으로도 이 진단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짐작해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할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할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우리 ADHD 아이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CAT라고 부르는 주의력 검사, 그리고 뇌파, 정량적 뇌파를 검사하는 QEEG 검사 등이 상당히 유의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진짜 ADHD인지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과잉행동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것도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혹은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DHD처럼 집중을 잘 못하거나 산만해지거나 감정 기복이 커지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ADHD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아이의 불안을 낮추고 기질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감각을 완화시켜주면 ADHD처럼 보였던 증상들도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즉, 불안이나 예민으로 인한 2차적인 증상은 그 불안 자체를 완화해야 증상의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검사를 통해서 ADHD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ADHD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약물 치료나 기타 치료를 동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가 ADHD로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근데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다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도 한의원 진료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부진입니다. ADHD 약을 먹기 전에 비해 약을 먹고 난 후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입맛이 없거나 혹은 체중이 감소하거나 하는 것들 종종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을 중단할 때 이 집중력이나 산만함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같이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식욕부진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수면 문제도 잘 나타납니다. 밤에 말똥말똥해진다든지 잠드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한두 시간 이상 뒤로 밀린다든지 혹은 자다가 깬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전에 없던 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자주 보이진 않지만 간혹 보고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없던 눈 깜빡임이나 머리 흔든다든지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아토피, 비염, 소화불량, 두통 이런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같이 관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다른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한의원에서 같이 진료받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뉴로피드백이라고 불리는 뇌파를 개선하는 치료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뉴로피드백을 할 때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화면에 집중을 해서 일정 기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뉴로피드백 뿐만이 아니더라도 잔잔하고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눈을 감게끔 시키고 가볍게 지압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시각적 자극을 차단한 상태에서 나의 촉각 혹은 청각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하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도 아이의 과민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호흡에 집중하게끔 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느끼게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러한 ADHD 아동들은 가만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거나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거나 이러한 단체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집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지고 본인의 차례나 본인의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집에서는 항상 내 위주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그걸 잘 기다렸을 때 상을 주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 벌을 주거나 하는 것들을 집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역할극, 상황놀이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아이의 행동, 정서적인 문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참 머리 아프고 하실 텐데요. 의외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도 현재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ADHD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에도 한의원의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한의원에서의 검사와 뇌파 치료 이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같이 관리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